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주제는 결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결혼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얘기한 거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이다 라고 톨스토이가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결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고민도 많으실 주제에 대해서 오늘 혜디님과 은디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를 맡은 영디입니다. 네, 이승기의 나랑 결혼해 줄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나 닮은 아이 하나 너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천년만년 아프지 말고 난 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 더 좋아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게 좋다고 하던데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매일이 행복에 겨워서 괜시리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 왜 이리 떨리는 걸까? 보고 또 봐도 내겐 제일인 사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들의 생이 다 끝날 때까지 손에 물을 묻혀도 눈에 눈물 절대 안 묻혀. 넌 나의 반쪽 가슴 난 너의 반쪽 가슴 되어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 널 사랑해줄게. 시간이 지나서 주름이 늘어나도 꼭 지금처럼 너와 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너는 마치 어두웠던 내 삶을 밝혀주는 빛. 보글보글지게 소리로 반겨주는 집. 메말랐던 내 맘에 내려주는 비. 사랑이란 참 의미가 담겨있는 시.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끈. 너와 나의 만남은 천생연분.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오직 평생 너뿐.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매일 너만
네, 이승기의 나랑 결혼해 줄래 노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이FM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결혼에 대해서 오늘 듣고 계시는데요. 게스트로 나와주신 혜디님과 이제 은디님 한번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인상 깊었던 결혼식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뭐 식순이나 뭐 가까웠던 지인이 또 결혼하게 되다 보면 감동적인 순간, 뭐 장소, 이벤트 등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혹시 인상 깊었던 결혼식 혜디님 먼저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많이 결혼식을 갔다 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결혼식 갔다 온 것 중에서 야외 결혼식을 딱 한 번 가봤어요. 근데 그게 또 저희 그 사촌이 하는 결혼식이었는데 식장도 직접 정하고 뭐 그런 날짜도 직접 정하고 위치도 정하고 다 해서 직접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좀 아쉽게도 하늘이 흐리긴 했는데 그 되게 아담하고 작은 야외 결혼식에서 뭐 작게 공연도 그 가수 노래 뭐죠? 축가. 찬조 출연. 네, 축가분들도 모시고 그 야외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뭔가 야외 페스티벌 온 느낌도 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드라마 같은 분위기를 내는데 딱 맞았던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외 결혼식. 그럼 은디님은 인상 깊었던 결혼식 혹시 네. 있으실까요? 사실 저 X세대 때는요, 그 당시에는 결혼식이 딱 정형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례사님 뭐 저명하신 또는 점잖아 보이시는 분을 모셔서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친구가 이제 사회를 본다든지 해서 딱딱 정해져 있고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길고 했는데, 요즘에 결혼식은 가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다시 결혼을 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가본 결혼식 좀 얘기를 하자면, 한 곳은 그 부모님 어렸을 때, 아기 때 사진부터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계속 다큐멘터리 틀듯이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성인이 되고 만나고 또 이 지금의 자녀를 낳아서 둘이 또 이제 양가를 그러니까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양가가 결국엔 합쳐서 같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연애한 사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사진도 아닌데, 굉장히 감동이 있고, 부모님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힘들게 또는 행복하게 자녀를 키우고, 또 그 자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를 무슨 역사처럼 각자 개인의 역사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또 하나는 그 공연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딸은 뭐 친구가 부르는 것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주례사 대신에, 그러니까 거기는 주례사를 따로 이렇게 모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시아버지가 노래를 헌사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며느리를 위한 세레나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사랑한다라는 내용에, 그러면서 우리 이제 함께 가족이 되고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가사였던 것 같은데, 되게 감동적이고요. 저렇게 시아버지가 벌써 이렇게 이런 걸 준비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미리 사전 준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사랑받고 예쁨 받으면서 이렇게 새로운 가정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신부로서는 조금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흐뭇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인상 깊었던 최근에 결혼식이 아는 언니 결혼식을 갔는데, 장소가 실내였는데 되게 예뻤거든요. 여의도에서 해가지고. 근데 뮤지컬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남자 2명, 이제 여자 2명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포문을 열듯이 음. 뮤지컬로 막 시작할 거다 이래가지고 약간 오글거리긴 했어요. 약간 에버랜드 온 것 같은 그런 네네네. 느낌으로. 그래서 뭐지 약간 오글거린다 싶었는데 처음부터 끝에 이제 신랑이랑 신부가 이제 퇴장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앞에서 뮤지컬을 불러주면서 말을 손짓으로 가리키고 하니까 그 뮤지컬 영화 한 장면처럼 네.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최근에 봤었던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결혼식, 뮤지컬 결혼식이. 와, 뮤지컬 결혼식. 요즘 우와.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신기했어요. 주례나 그런 사회 볼 때도 그 노래로 하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그거 않았어요. 괜찮겠다. 예, 그렇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주례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진행의 뮤지컬로요? 네네네, 그랬습니다. 혜디님 결혼식에 한번 그렇게 아, 해보세요. 네. 제가 한번 처음부터 뮤지컬식으로 사회까지 어. 보는 걸로. 네, 한편의 영화 같은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인상 깊었던 결혼식에 대해서 먼저 대화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에드시런의 One Love 듣도록 하겠습니다. I found a love for me. Darling, just dive right in. Follow my lead. Well, I found a girl, beautiful and sweet. Well, I never knew you were the someone waiting for me. 'Cause we were just kids when we fell in love, not knowing what it was. I will not give you up this time. Darling, just kiss me slow. Your heart is all I own, and in your eyes you're holding mine. Baby, I'm dancing in the dark with you between my arms, barefoot on the grass. We're listening to our favorite song. When you said you looked a mess, I whispered underneath my breath, but you heard it. Darling, you look perfect tonight. Well, I found a woman stronger than anyone I know. She shares my dreams. I hope that someday I'll share her home. I found a love to carry more than just my secrets, to carry love, to carry children of our own. We are still kids, but we're so in love, fighting against all odds. I know we'll be alright this time. Darling, just hold my hand, be my girl, I'll be your man. I see my future in your eyes. Baby, I'm dancing in the dark with you between my arms, barefoot on the grass, listening to our favorite song. When I saw you in that dress, looking so beautiful, I don't deserve this. Darling, you look perfect tonight. No, no, no. Baby, I'm dancing in the dark with
마이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결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MC 영디고요. 게스트로 혜디님과 은디님 나와 계십니다. 네, 에드시런의 퍼펙트 듣고 왔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주변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번에 주제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결혼 관습이나 언제가 이제 좀 노총각의 기준인지 또 가치관 이런 걸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저는 제 주변 결혼 문화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 결혼했던 사진을 보면은 아빠가 양말을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발바닥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처음 봐가지고 지금보다 거의 한 몇십 년 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결혼 문화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롭네요. 네, 발바닥 먹태로 때리고 그런 거랑 네, 그런 좀 주변의 결혼 문화 관습 뭐 이런 것들 있으신지 먼저 은디님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0년대 X세대는 결혼을 되게 23살, 4살 이때 했어요. 여자들은. 남자는 27살, 8살.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뭐 20대에 어찌됐든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요. 제가 24살 때부터 노처녀 소리를 들었어요. 24살이요? 네, 24살인데 회사에서 너 이제 노처녀 아니야? 그래. 그래서 25살부터는 귀에 박히게 집에서도 막 너 이제 어떻게 하냐? 결혼 못 할까봐 막 부모님이 뭐 걱정하시고 보기만 하면 쟤 큰일 났다고 막 해가지고요. 한 25살부터는 제가 엄청 나이 많은 줄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 요즘 분위기로,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때 결혼을 했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영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피로연을 꼭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결혼식 끝나고 나면은 친구들하고 피로연을 하는데 그때 남편 신랑한테 술을 어마무시하게 먹여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기절해갖고 어떤 경우는 뭐 신혼여행을 못 갔다 이러기도 신혼여행을 하고. 못 갈 정도로. 네, 그리고 신부한테도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막 밤새 토하고 해서 결혼식이 정말 너무 고역 아닌 고역이었던 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축하하는 문화일 수도 있지만은 또는 신랑 신부를 조금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었나 지금 돌이켜 보면. 근데 이제 친구 입장에서는 재밌죠. 그리고 약간 내가 아직 결혼 못했거나 아니면은 좀 친구가 좀 더 만족스러운 결혼을 했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분풀이 감정이 담긴 그런 거였을까요? 한이 담겨 있었군요. 네,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저희 엄마 아빠 사진 봐도 아빠 얼굴 막 빨개져 있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는 또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못 맞아요. 먹는 사람도 그냥 막 다 먹어야 놔주고 묶어놓고 뭐 먹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학대죠. 근데 24살이 노총각 노처녀는 그러니까 여자는 24,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를 23살, 24살. 졸업하자마자 그리고 남자는 27살, 28살. 이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또 저의 또 앞에 부모님 세대는 더 빨랐잖아요. 여자는 뭐 18, 19살에 결혼하고 18, 19이요? 예. 충격적. 예. 저희는 이미 그럼 노처녀인 거네요. 혜디님이랑 저는. 저희 자녀가 몇 명 있어요. 저희 이미. 세상에. 그러니까 한 2, 30년의 사이에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은 MZ 세대들은 사실 30대 중반 정도 돼야 이제 결혼을 할까? 맞아요.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문화를 보면. 맞아요. 20대에 하면 너 왜 그렇게 빨리 결혼하냐? 나중에 후회하려고 하느냐?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혜디님은 저도 나이대가 제 주변만 봐도 25, 26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친구들끼리 거의 안 했거든요. 뭐 결혼은 남의 나라 얘기인 것처럼 거의 얘기를 안 했는데 한 27, 28 이 정도 될 때부터는
그 자기가 사귀고 있는 애인이랑 결혼 얘기를 슬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아직 그 정도면 애기 아닌가? 그래서 벌써 결혼 얘기를 넘어갔고 막 집도 알아보고 뭐 식장도 알아보고 이런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 나이로는 절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아는 것도 너무 없고 이런데 어떻게 혼자 독립해가지고 같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지 정말 이른 나이에 결혼하신 분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한 20대 중반이 진짜 결혼 일찍 하면은 그때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 저 최근에 아는 언니가 30 이제 후반쯤이에요. 네. 30 후반쯤인데 40대부터 이제 약간 노산이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지금 남자친구가 없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야 되는지 결혼 안 했는데 40이 이제 다 돼가니까 노산을 걱정해가지고 뭘 그거부터 걱정하냐 결혼부터 제발 먼저 걱정하라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은디님이 생각하실 때 그 결혼하실 때 24? 이 정도의 결혼 정년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요즘 24살 정도 보면은 약간 정신연령? 제가 봤을 때 24살이요? 네,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하면은 하지만 24살에 다른 점이 하기에는 있다면. 너무 좀 아깝죠. 네, 맞아요. 네, 이제 막 학교 졸업하고 이제 조금 내 삶을 살아가려고 네. 하는 데에 내 삶이 없이 결혼하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맞춰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뭐 배우자한테도 어느 정도 맞추고 해야 되고 또 그 상대방 집안이라는 것이 이제 나한테 또 와 있는 거고 네, 그거에 쉽지 대해서도 않죠. 있고 또 어떻게 이제 결혼하고 나면 또 아이를 대부분은 요즘은 또 없이 살아가고 부부끼리만 마음 맞춰서 재밌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문화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또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를 원하더라고요. 대부분 90% 이상은 결혼 전하고는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생각하면은 좀 30대 중반 이전에는 결혼을 해야 하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너무 20대에 하는 거는 내 생활이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좀 많이 노처녀였죠. 저희 엄마도 좀 늦게 결혼하신 편이어서 그 당시 때 노처녀이셨다고. 저 근데 친구 중에 아는 동생 중에 25세 이제 결혼을 해서 애까지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와. 네. 근데 확실히 신화네요, 신화. 네, 그러니까요. 바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너무 귀엽다 보니까 비슷한 나이여도 아기 엄마다 보니까 뭔가 그 느껴지는 바이브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죠. 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은 나이랑 비슷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 아무래도 애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공감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애기들이 있는 엄마랑 만났을 때 자기가 또 너무 어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고민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같은 아이 친구들 만나면 나이대가 엄청 다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20대 엄마나 40대 엄마나 아이 연령으로 같이 놀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이렇게 생활 문화가 같아져요. 아이 나이에 맞춰서 이제 네.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친구 관계도 결혼한 친구, 솔로인 친구, 또 아이가 있는 친구 이렇게 좀 그룹져서 나중에는 나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할 얘기가 사실은 결혼하면은 아이 생각이 대부분 여자들은 80%, 90, 거의 100%이다시피 차지를 하니까 남자들은 오히려 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노는 문화가 있는데 여자들은 아무래도 육아가 막상 나한테 와 있으면은 그게 거의 100%라서요. 그 생활 패턴도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원래 결혼 전에 친했던 친구도 오히려 그 친구가 결혼을 안 했거나 하면은 멀어져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좀 연락을 안 하게 되고 안 친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같이 애기 하다가 되게 막 친해지고 맞아요. 그 무한도전에 노홍철이랑 하하도 같은 또래여가지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하하가 결혼을 빨리 하게 되고 애도 막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친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뭐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노는 것도 이제 잘 못 놀게 되고 이래서 멀어지게 됐다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육아와 조금 연결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네요. 결혼 시기를 아.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맞아요. 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건 추가 질문인데 은디님 첫 육아 어떠셨어요? 처음에 사실은 제가 엄마라는 느낌도 없었어요. 30살의 아이를 이제 결혼하고 바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예, 그때는 아이한테 내가 네 엄마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서먹서먹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게 새로우니까 네. 사실은 나도 처음 엄마고 얘도 나한테 처음 온 아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소중하고 예쁘고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쉽지 않죠. 직장도 다녀야 되지, 아이도 봐야지, 또 집안에서 또 시댁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행사, 집안 행사 이런 것도 챙겨야지 하니까 딱 이렇게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 다가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처음에 첫 육아 했을 때가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이혼율도 높다고 그래요. 그때 시기가. 서로 힘드니까. 네, 그래서 미리 세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고, 또 육아에 대해서도 남편 배우자하고 어떻게 분담을 할지 이 생각을 미리 해둬야지, 안 그러면은 서로 우왕좌왕하거나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결혼과 이 육아, 결혼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 이제 육아까지 포함이 되면은 정말 쉽지 않은데, 이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너무 존경합니다. 하지만 또 막상 아이를 낳으면은 너무 예뻐가지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예뻐하더라고요, 제 네, 친구도. 네. 그리고 키워놓고 나니까 저는 이제 우리 MZ세대 분들이 저의 자녀잖아요. 키우고 나니까 정말 인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생긴 느낌이라서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자녀를 원하신다면은 빨리 낳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육아까지 조금 심화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아 누구랑 있었냐고. 야! 아니거든요. 나 집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밥 해줬거든요. 내게도 정말 멋진 남자들
완수 커플 킹 왕자 도끼를 뜯지마 후덜덜 우리 사람 we belong together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바다 정말 이상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내게 장미꽃을 선물했던 너 다른 여자와 있었던 게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나에게 더 잘해준 걸 몰랐어 두 번 다시 바람피지만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니 나에게도 정말 멋진 남자들 가끔은 내게 다가와 흔들릴 때도 있어 넌 몰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 두 번 다시 보기 싫지만 널 잡으려도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거짓말한 거 정말 싫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다신 이런 일 없게 해줄래 이젠 나만 사랑해줄래 baby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결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주변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결혼한 언니랑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이 언니는 결혼식을 하기 싫어했더라고요. 요즘에는 스몰 웨딩을 원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결혼식에 내는 비용이 거의 몇 천만 원이다 보니까 안 하고 싶었는데 또 부모님은 그쵸. 뿌린 돈이 있으시다 보니까 거두고 싶으시고 또 내 딸이 결혼한다. 이거를 또 만인에게 축하를 받고 싶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른들 때문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되게 다르고 제가 아는 분도 결혼식의 그 비용을 집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되게 오래 만난 커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집에 막 보태는 것도 있었고 요즘에는 절차도 좀 다르더라고요. 주례가 거의 없어지고 아니면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약식으로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주례를 한다거나 뭐 아시는 분 해가지고 주례도 되게 짧게 하고 좀 결혼에 대해서 뭐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랑 아니면 가치관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결혼에서 좀 중요할 것 같다. 뭐 시댁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혜리님 먼저. 네, 제가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일단 비용이 아무래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사회 보시는 분 주례인가요? 그 혼인 서약을 주례, 해주시는 네, 주례하는 분만 네. 있었고 그 혼인 서약서 그 네, 어떤 네. 서류를 읽는 거는 그 신랑과 신부가 같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네. 따로 그 사회 보시는 주례 보시는 분은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다 직접 읽고 뭐 직접 알아서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입장했다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좋겠다. 일찍 끝나고 또 그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끝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뭔가 그 형식 그대로 결혼식 하면 떠오르는 형식 그대로 하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게 바꿔서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되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은디님은 혹시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 결혼식은
안 하고 싶었었어요. 음. 그때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그냥 살아도 될 텐데 했는데 영디님 얘기처럼 그 아는 언니처럼 예, 부모님이 이제 그동안 예, 주변에 예, 냈던 거를 또 수거를 해야 하고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살짝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러면 무슨 잘못을 해서 몰래 뭐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러면서 혼내셨거든요. 혼나기까지. 네, 예,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네, 되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결혼에서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그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죠. 배우자 선택이. 그쵸, 가장 중요하죠. 아니면 결혼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럼요. 배우자가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또 어떠한 배우자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결혼의 지속성이라던가 만족감 또는 내가 정말 큰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예, 함께 의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그 결혼이 의미가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뭐 그때 그냥 만난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동안 함께 한 집에서 또는 내 이세를 낳고 기르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보고 결혼을 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때의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상황상 이렇게 그냥 결혼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충동적으로 근데 예,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하고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꼭 뭐 배우자를 다른 조건들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서는 그 조건이라는 거는 사실은 변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잘생겼지만 나이 들면은 머리가 벗겨질 수도 늙고 있고. 예, 머리카락이 없어 그쵸. 뭐 머리카락 없는 정도는 괜찮지만은 어찌 됐든 더 심한 게 있을 수 있나요? 또 현재는 뭐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잘 산 뭐 비용적으로 예, 금전적으로 뭐 여유 있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또 그 금전적인 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결정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맞고 맞춰가서 살 수 있는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오래 지속하셨다 보니까 은디님께서 배우자가 중요한데 배우자의 좀 어떤 거가 중요하다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뭐 성실함이 될 수도 있고 뭐 생활력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팁을 얘기해 주신다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합니다. 중요하죠, 외모. 송강 아까 잘생겼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그 잘생겼다라는 게 사실 내 눈에 콩깍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평생 이 콩깍지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이 사람이 멋있고 잘생기고 보이는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매너가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상남자? 뭐 이래서 뭐 신데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틱틱거린 듯 하면서 뭐 잘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 버릇이거든요. 그리고 연애할 때나 그런 게 좀 멋있어 보일 수 있지 결혼하고 나서도 칙칙거리고 어차피 해줄 거면서 곱게 안 해주고 이러면은 되게 너무 현실에서 나오는 이런 거요. 진짜 짜증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재밌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매너가 있고 네. 어느 정도는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밤새 이야기를 해도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외모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대화도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지속성이 좀 가장 중요한 팁이 아닐까. 네. 왜 내 눈에 이제 콩깍지로 내 눈에 잘생겨 보이는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또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본인이 40살이 넘으면은 본인의 외모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얼굴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걸 모두 품고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지 뭐 차은우라든가 이런 연예인을 네.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인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상. 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바닥을 한번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다. 네, 싸웠을 때 아니면 진짜 힘들 때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거 뭐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거 바닥을 안 보여줘야죠. 아, 오히려 안 네. 보여줘야 되는? 아니 바닥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죠. 아. 네, 이 사람 이게 바닥을 치고 막 정말 이 사람이야 뭐 이 사람 왜 이래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애초에 만나지 말아야죠. 그거를 그런 의미로 보여주기보다는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인격체로서 갖추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먹었다고 해서 개가 되는 게 무슨 뭐 당연한 것처럼 술 그쵸. 먹었으니까 개가 됐지 이렇게 그리고 뭐 내가 좀 이럴 때는 화 좀 낼 수 있지 뭐 소리 좀 지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 평소에 습관인 거나 버릇인 거지 허용치가 아니면은 그럴만했어 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중요한 얘기들을 은디님께서 또 경험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아이브의 I am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모든 그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is 아름다운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매일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ow 어제랑 또 다른 짜릿한 나 두려운 모든 게 설레게 사소한 건 다 어떡해줘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I'm on fire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모든 그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is 아름다운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매일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어느 깊은 밤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1, 2, 3, 1, 2, 3, 1, 2, 3 fire I hope you be so my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is 아름다운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매일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의 우리들의 이야기 결혼에 대해서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혜리님과 은디님 함께 게스트로 나와주시고요. 저는 MC를 맡은 영디입니다.
이번 질문은요. 요즘에는 뭐 돌싱포맨, 나는 솔로, 뭐 결혼과 이별 사이 굉장히 재혼이나 돌싱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좀 프로포즈하는 트렌드, 뭐 예전과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아하시는 돌싱 프로그램 혹시 있으신가요? 즐겨보시는? 저 돌싱 포맨 맨날 봅니다. 그 김준호 나오는. 네, 맞아요. 전 사실 거기서 탁재훈이 너무 웃겨가지고요. 탁재훈 너무 웃겨요. 맞아요. 네, 그 넷 중에서 네. 그래서 돌싱 포맨 보고 또 요즘은 돌싱 뭐 이혼 이런 게 그렇게 심각한 단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예, 하나의 선택인 거고 또 오히려 불행하게 또는 힘들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또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올바른 본인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택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너무 본인을 너무 이것밖에는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묶어놓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심각하게 또는 진지하게 선택을 해야겠지만은 그런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요즘 돌싱이 되게 방송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혜디님은 요즘에 프로포즈 주변에 받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뭐 아는 언니나 오빠나. 프로포즈 제가 전에 아는 오빠가 오래 사귄 여자친구분이 있었는데 결혼을 그 오빠가 약간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 외국 형식으로 먼저 약혼링을 주고 그 다음에 궁금하다. 프로포즈 반지를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게 한국의 정서상 먼저 집부터 구해야 되고 뭐 위치도 정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하기 2년 전에 상견례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식장도 안 잡았는데 뭐 상견례를 이미 마치고 서로 다 인사를 하고 그런 상태여서 뭐 프로포즈 뭐 그런 반지 주고 이거 하기가 굉장히 민망해졌다고 프로포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하는 게 그냥 호텔 방을 빌려서 뭐 꽃장식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바다나 뭐 이런 자연경관 예쁜 데서 지금도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뭐 좋은 호텔에서 맞아요. 꾸며가지고 그런데 많이 예쁘게 하더라고요. 꾸며서 뭐 좋은 거 사다 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멀리 안 가도 돼서 그런가? 맞아요. 네. 그러면은 내 결혼식은 이랬으면 좋겠다. 은디님은 이미 결혼을 하셨다 보니까 좀 결혼식에서 아까 재밌었던 에피소드 피곤했다 얘기해 주셨는데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랑 내 결혼식은 이랬으면 좋겠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결혼할 때 재밌었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민망했던 거였는데요. 주례사가 제가 결혼할 때 주례사가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해도 조금 주례사님 입장에서는 주례하시는 분 격식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으실까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또 결혼 며칠 전부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잠도 거의 못 자고 또 밤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부 화장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 결혼식 시간인 한 11시쯤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근데 주례사가 길어지니까 서 있는 채로 제가 사실은 잠깐 졸았어요. 아 진짜? 네, 앞에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 근데 간신히 이제 네. 해서 너무 남편이 웃기다. 살짝 이렇게 손을 잡아줘가지고 깼는데 제가 나중에는 이게 잠을 이렇게 참으려다 보니까 노려보는 얼굴로 주례사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사진 계속 찍잖아요. 그때는 이제 비디오로 이렇게 찍고 비디오로도 찍고 사진도 찍었는데 비디오를 나중에 봤더니 제가 주례사를 엄청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례사도 저를 딱 눈이 딱 마주친 순간도 있었고 그래서 눈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주례하시는 분. 그랬겠죠. 뭔 신부가 저런가 어떻게 하셨겠죠. 그래서 조금 죄송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보고는 주례사가 따로 없이 그냥 해라 또는
굳이 결혼식을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 뭐 너희들끼리 재밌게 잘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꼭 결혼식이라는 형식에 이게 뭐 하고 싶으면은 하고 안 하고 싶어도 그것도 나는 응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네, 재밌는 에피소드 날려주셨는데 혜리님은 좀 원하는 결혼식 있으실까요? 저는 결혼식을 저도 사람들 좀 많이 불러 스몰 웨딩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좀 많이 모아서 하고 싶은데 뭔가 그런 장식 같은 걸 별로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막 저는 생각한 게 보통 웨딩 드레스 막 면사포에 드레스 엄청 길고 막 뒤에서 그거 펴주시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뭔가 좀 짧게 약간 간편하게 미니 드레스처럼 입고 저도 뭔가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지 않고 나와서 같이 인사하고 막 친구들이랑 놀고 이러고 싶거든요. 진짜 놀러 온 것처럼. 그래서 뭔가 그런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좀 더 밝고 약간 통통 튀는 가벼운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막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별로 없고 좀 신혼여행을 길게 갔다 오고 싶다. 왜냐면 직장 다니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가고 싶은데 한 달. 굉장히 긴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게 좀 로망인데요. 네,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데이식스의 예뻤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난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너도 이제는 나와의 기억이 추억이 되었을 거야. 너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다 지나간 일일 거야.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먼저 생각해줬어. 아무 일 아니어도 미안해 고마워해주던 너 생각이 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더 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아직도 가끔 네 생각이 나. 어렵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baby
저 radio 왜 아무리 원해도 너는 이제 이미 끝나버린 지난 날의 한편의 영화였었단 걸 나는 마지막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잘 지내라던 그 목소리 그마저도 내겐 예뻤어 내게 보여준 눈물까지 너와 가졌던 순간들을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을 한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문화나 또 아니면 뭐 결혼식이나 여러 가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눠봤는데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노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노래가 너무 많았어 어떤 노래로 고백을 할까 처음 본 순간 Fall in love with you 미칠 것 같은데 널 사랑하는데 네가 있어 좋다 사랑해서 좋다 다른 말로 설명